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 전체가 그냥 통째로 증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AI라는 이 검은 그림자가 진짜 소리 없이 다가와서 여러분 밥그릇을 그냥 걷어차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 오늘 제가 그 민낯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 디디려는 분들, 또 취업 전선에서 정말 사투 벌이는 우리 20대 청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의 자리가, 당신의 미래가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사회에 그 보이지 않는 권력 지형들이 있잖아요. 특히 기성세대하고 청년세대 간의 힘의 균형, 이게 AI라는 이 거대한 변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뭐랄까, 쓰나미가 몰려올 때 보면 가장 낮은 해안가부터 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라는 이 기술 변화의 파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게 청년들의 일터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숫자부터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 자그마치 21만 1000개입니다. 이게 그냥 사라졌어요. 증발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사라진 일자리들 도대체 어디서 없어진 걸까요? 보면요, 무려 98.6%,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20만 8000개. 이게 바로 AI가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소위 잘 나간다는 바로 그 업종들. 거기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정확히 같은 기간에요. 청년 일자리가 그렇게 박살난 바로 그 AI 고노출 업종. 여기서 50대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14만 6천 개나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청년 일자리 감소분 거의 전부가 AI 많이 쓰는 업종에서 나왔는데 같은 기간에 50대 이상 일자리 늘어난 거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똑같은 AI 업종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명백한 패턴이죠. 바로 그 연구자들이 말하는 연공서열 편향 기술 변화라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젊은 세대한테는 일자리를 빼앗는 칼날이 되고 나이든 세대한테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현상이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그 연공서열 문화 있잖아요. 이게 AI라는 신기술이랑 결합해서 더 귀괴하고 불공정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번쩍이는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여기서 챗 GPT 나오고 나서 청년 고용률이 적게는 11.2%, 많게는 23.8%까지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30대, 40대, 특히 50대 포함한 소위 핵심 연령층 고용은 멀쩡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 발전에서 생긴 일이다. 천만에요. 이건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카스트 제도고 이건 세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연공서열이라는 그 낡은 질서가 AI라는 최첨단 기술의 가면을 딱 쓰고 청년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 청년들이 이렇게 집중 타겟이 되느냐?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AI가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그 정형화된 지식, 그러니까 코디파이드 날리지라고 하죠. 여기에 기반한 업무를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고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입력하고 정리하는 거, 기초적인 자료 검색, 보고서 초안 작성, 비교적 단순한 코딩 작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심지어 지치지도 않고 해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밤새워서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 따면서 익혀오는 바로 그 기술들. AI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 뷔페의 맛집인 거죠.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오랜 경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위 잼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걸 학문적으로는 암묵적 지식, 태식 널리지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임기응변 능력, 또 사람들하고의 미묘한 관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사회적 기술, 조직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 이런 것들은 현재 AI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이건 인간 고유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경력이 풍부한 기성세대에게는 AI가 자기 일을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강력한 보완제,
AI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복적인 작업은 AI한테 맡기고 자신은 더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창의적인 업무 혹은 조직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 덕분에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AI는 자기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에는 젊은 세대는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기성세대는 AI를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이 세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하고 학력 높은 청년들일수록 AI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끔찍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이분들의 AI 활용 이후 업무 시간 감소율이 각각 7.6%,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박사 3.7%, 전문대졸 3.4%, 고졸 0.8%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겠냐고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 올린 그 지식들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먼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중간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 나온 주니어 직원들이 AI 도입으로 가장 큰 고용 감소 겪는 U자형 패턴이 관찰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교육 시스템 자체가 AI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AI 기술의 확산 속도가 과거 인터넷 상용화 초기 속도보다 무려 8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수십 년 걸렸다고 하면 AI는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된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63.5%가 이미 AI를 어떤 형태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업무용으로만 한정해도 51.8%에 달합니다. 이건 미국의 26.5%랑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AI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78.6%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는 헤비 유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호기심에 몇 번 써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업무 환경 깊숙이 파고들어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건 스쳐 지나가는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일자리, 우리 경제 구조, 심지어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 거대한 쓰나미가 이미 우리 코앞까지 밀려왔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막 박살나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이라도 좀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더 잔인하고 좀 교활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요. AI 확산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실질 임금 추이를 봐도 AI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깎기가 어렵기 때문인 그 소위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노조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 기업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을 깎는 대신에 훨씬 더 쉽고 눈에 덜 띄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문을 아예 걸어 잠가 버리는 거죠. 신규 채용을 문턱을 확 높이거나 아예 뽑질 않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내보내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가장 손쉬운 비용 절감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AI 도입으로 인한 주니어 직급의 고용 감소는 기존 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유출, 아웃플로우 증가보다는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유입, 인플로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회로 나가는 첫 번째 문, 경력을 시작할 첫 단출길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당하는 겁니다. 사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이고 진짜 잔인한 방식이죠.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AI 탓이라고만 할 수 있나? 그냥 전반적인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닌가? 이런 거죠. 특히 팬데믹 시기에 IT 업종 같은 곳에서 거품처럼 너무 많이 뽑았다가 이제 와서 구조종화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거시적인 변수가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 자체에서도 AI와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한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경기 둔화나 과거의 과잉 고용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특정 산업, 바로 그 AI가 활발히 도입되는 산업 안에서 왜 유독 청년 고용만 그렇게 폭락하고 동시에 50대 이상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 기이하고 뒤틀린 연령 편향적 패턴을 단순히 경기 탓이나 구조조정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요인이 불을 붙였을지는 몰라도 AI라는 이놈이 이 불길에 기름을 붓고 특정 방향, 즉 연공서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불길을 유도하고 있는 핵심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거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명백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이고 불균형입니다. 맞습니다. 그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만으로는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령 편향적 고용 패턴을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면 보통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감소하거나 혹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임금의 고령층부터 구조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 반대죠. 같은 산업 내에서 청년층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 수 있는 50대 이상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 현상. 여기에 바로 AI의 차별적인 영향, 즉 연공서열 편향 기술 변화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현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기업들, 당장 눈앞에 인건비 몇 푼 아끼겠다고 젊은 피 수요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비용 절감이 아니에요. 스스로 미래를 향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는, 이건 다살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어줄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조직, 도제 없이 스승만 남은 길드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냐고요. 혁신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몇 개의 경쟁력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청년 세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들이 겪게 될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진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적 어려움,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병들게 됩니다. 사회적 통합은커녕 세대 갈등만 격화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효능감과 사회적 신뢰 자본이 동시에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역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서 해방된 청년들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일, AI가 결코 할 수 없는 진짜 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 열풍이 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기업의 정형화된 채용 과정이나 틀에 박힌 업무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포트폴리오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인재 파이프라인에 편입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세상에 보여주려는 새로운 흐름이죠. AI에게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암묵적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저 AI 활용 능력 교육 같은 그런 얄팍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직무 기술서 자체를 AI와의 협업을 전제로 완전히 새롭게 짜는 직무 재설계,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스펙 같은 낡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대신에 실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결과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뽑는 프로젝트 기반 채용, 이걸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꼭 대기업이나 기존 조직의 고용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공 데이터나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초기 창업의 위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지는 그런 포용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실패를 낙인짓지 않고 오히려 경험으로 존중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과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실패했을 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실험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기본소득 논의까지 본격적으로 탭을 위에 올려야 할 시점이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막대한 부와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AI 기술을 소유한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특정 세대만 독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 부를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죠.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 만들고 없애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소득, 분배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 자체를 뒤흔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제러미 립킨 같은 니대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 변화가 가져올 임금 노동의 종말 그리고 협력적 공유사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AI로 인해서 인간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사회적 배당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이나 노동 윤리 등 현실적인 문제와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AI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의제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고 뜨겁게 파헤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AI는 단순히 편리한 기술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지형도, 특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흰겨루 기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수라는 사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청년들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얻어맞으며 밀려나고 있지만 동시에 바로 그 파도를 역으로 타고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엄청난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입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문을 더욱 좁혀서 그들을 좌절시키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AI를 지렛대 삼아서 기존의 낡은 질서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당장의 비용 절감이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키우고 확보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시대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정부 역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실패를 용인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혜택과 부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자동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와 여유를 사회 전체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혹독한 위기를 우리는 그저 그들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불운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나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격동의 정치판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애정객이었습니다.